안녕하세요. 체험마스터입니다. 23년 한국남부발전 인턴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남부발전의 채용 일정은 지원서 접수가 3월 16일부터 3월 24일 오전 11시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간과 날짜 잘 기억하셨다가 지원을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원 자격은 입사 지원 마감일 기준 청년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또한 이번에 인턴 우수 수료자 가점 규정 신설에 따라서 과거 한국남부발전에 체험형 인턴에 지원했어 갖고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재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용 분야 및 인원을 보면 사무 46명에 기술 85명에서 총 131명을 채용하는데요. 근래에 발전 공기업의 그 인턴 그 인원들 중에 가장 많이 뽑는 게 바로 한국남부발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여기서 인원을 보고 한 가지 또 지원할 때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어떤 팁을 좀 드리고 싶냐면, 많이 뽑는 데 지원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 적게 뽑는 데 지원하시는 거는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한국남부발전도 자기소개서 100%로 서류 전형을 하죠. 그런데 면접이 있어서 어쨌든 2배수만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에 지원했다. 기술이든 사무든 한 명 뽑기 때문에 면접에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은 2명이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명을 지원했을 때 2등 안에 드는 것과 100명이 지원했을 때 30명 안에 드는 것 중에 혹시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10명이 지원했을 때 2등 안에 드는 게 그래도 더 쉬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지원자 수가 적어서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경력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명 뽑는데 지원했는데 그런 인원이 한 2명만 있어도 여러분 무조건 탈락이에요. 따라서 많이 뽑는데 지원했을 때는 즉 30명을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뽑는데 기술직이 그러면 곱하기 2에서 60명 안에 들면은 일단 면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에게 훨씬 더 괴물 같은 사람들이 와도 여러분이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절대 숫자 너무 낮은 데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꼭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 여기 지금 한국남부발전의 본부들 중에는 정말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지역도 있긴 하죠. 뭐 그런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숫자가 적다고 무조건 지원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전형 방법을 보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류 전형은 자기소개서 100%로 2배수를 선발해서 면접 전형 때 1배수를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남부발전은 지금까지의 발전 공기업들과 다르게 면접 전형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서류가 합격한다 하더라도 면접도 잘 준비하셔야 되고, 면접의 경우도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면접이기 때문에 비대면 면접에 대해서 사전에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기소개서는 2배수 선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나마 조금 다른 공기업들, 발전 공기업들에 비해서 좀 낮지만 그래도 2배수 안에 자기소개서 100%만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국남부발전 인턴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4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각 항목은 2개씩으로 역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쨌든 1, 2, 3, 4 항목 모두 600자씩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한국 남부발전에 지원한 동기와 체험형 인턴 경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아래 항목에 따라 작성해 달라. 근본 채용에 지원한 동기와 이유에 대해 작성해 달라, 이거 하나고, 이번 인턴에서 경험해 보고 싶은 부분을 본인의 지원 직무와 연관하여 작성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한국 남부발전도 다른 발전 공기업들처럼 본부 단위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지원하는 본부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남부발전에 지원하긴 하지만 한국 남부발전에서 특정 본부로 지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평가를 할 때, 즉 서류 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면접 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본부별로 지원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원 동기를 쓸 때도 한국 남부 발전에 포커스를 너무 마시고 한국 남부 발전에서 지원한 본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써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걸 파악한 다음에 직무기술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연결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신다면 충분히 잘 쓰실 수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가장 그 본부 중에 가장 앞에 그 홈페이지상에 있었던 게 하동 빗드림 본부여서 이걸 갖고 왔고요. 발전소 개요를 보면 기력 발전 형식으로 되어 있고 유연탄을 사용합니다. 전형적인 석탄을 활용하는, 즉 유연탄을 활용하는 화력 발전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보면 500메가와트짜리 8개, 즉 8개의 발전기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다음 발전소의 특징을 보면 최신형 고성능 배연타랑 설비 설치하였고, 밀폐식 석탄화역기 설치했고, 전기 집진기 및 질소 산화물 저감 설비 설치했고, 발생된 폐수를 전량 재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발전소의 특징만 생각하면 여기서 화공이나 예를 들어 환경 전공자들이 많이 지원한다라고 하면 연결할 수 있는 소스들이 좀 있죠. 지금 배연타랑 설비나 아니면 전기 집진기 및 질소 산화물 저감 설비 아니면 발생된 폐수 전량 재활용 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환경 전공자들은 할 말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공 전공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거 갖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아니고는 지금 특징만 봤을 때는 특별하게 전기나 기계는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나 전기는 전통적인 화력발전 계통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역시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제가 다른 발전 공기업들에 대한 그 영상을 다뤘던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것처럼 각 본부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고 자신의 전공과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작성하면 되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 갖고 이렇게 연결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 중 지원자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역량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역량을 개발한 경험에 대해 아래 항목들을 작성해 달라고 했죠. 부족하다고 느꼈던 직무 역량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 역량 향상을 위한 구체적 활동 내용과 역량 개발로 지원자의 역량 수준, 현재 지속하고 있는 노력을 써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기술직의 직무기술서를 보고 계세요. 근데 여기 이제 내용들을 보면 직무 수행 내용에 해당하는 게 모든 전공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각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설비를 운전, 점검, 유지, 정비, 진단하는 거는 주로 기계나 전기 전공하신 분들이 하실 때 수행하게 될 업무 내용이 되는 거고요. 화학물질의 성분, 조성 구조, 함량, 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화학 반응이나 분석기기 등을 활용하여 분석기획 수립, 시료 채취, 전처리, 분석, 데이터 해석, 결과 보고서 작성 을 수행하는 업무는 당연히 화공이나 환경 관련된 전공하신 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되겠죠. 이거와 관련된 지식으로는 환경관리 관련 행정 절차에 관한 지식이나 유해화학 물질 지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폐수 재활용과 관련한다면 폐수가 발생한다라는 건 시료 채취 후에 전처리하고 분석해서 데이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해서 재활용 가능한 상태인지 일단 파악하고 재활용 가능하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분석한 것에 대한 데이터 전환, 그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데이터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관련 툴이나 프로그램 사용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익혔고 그 뒤에 어떻게 활용해 봤고 현재는 환경관리 정정 절차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한다면 당연히 2번 항목을 되게 잘 맞춰서 작성한 거죠. 지금 제가 환경이나 화공 전공자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일단 잡아서 예를 들어 드렸는데 다른 분들도 이와 같이 맞춰서 쓰신다면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신 전기나 기계는 역시 화력발전 계통을 통해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뭐 다른 발전본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게 있어서 그거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신다면 역시 그 발전 계통 관련된 걸 갖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사무행정직을 보도록 할게요. 사무행정직도 역시 직무 수행 내용들을 각각 보시면 각기 다른 직무들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조사 및 직무 분석을 통해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의 재반상을 담당하여 조직의 인사제도를 개선 및 운영하는 업무 조직이 목표라는 업무, 이거는 인사에 해당하는 거죠. 인사 노무에 해당하는 거고 그 밑에 예산 계획에 따라 기업의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 자금의 계획 수립, 조달 운영을 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관리 및 성과를 평가하는 업무는 회계나 재무 관련된 쪽이잖아요. 다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일단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주로 강조할 수 있는 거 하나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화동의 경우는 지금 발전소 공원화 추진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방풍림 시설 및 조경 사업 실시 관련된 걸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절대 여러분들은 이걸로 예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걸로 사실 제가 예시는 들어 드리지만 전개하기 되게 나빠요. 근데 그냥 제가 어거지로 사실 예를 들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매년 방풍림 시설이나 조경 사업을 실시를 한다면 공원화를 위해서 매년 일정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를 하고 바꿔 나가야 됩니다, 조경 사업의 경우는. 방풍림도 당연히 약간 훼손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죠. 또한 조경 사업의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도 변화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죠. 꽃들도 계절에 따라 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죠. 또한 이때 용역이나 아니면 외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 회사 내부의 어떤 관리 지침과 규정에 의거해서 해야 되고 또 이런 거 하면서 당연히 예산 계획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 또 용역 계획에 대한 이해 등도 할 수 있고요. 또 영수증 처리나 결산 업무하면서 회계 처리법에 대한 것도 경험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직무 역량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 나는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떤 수업들을 통해서 열심히 들어왔고 현재는 이와 관련돼서 어떤 과제나 혹은 어떤 뭐 아르바이트 혹은 다른 인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한번 내가 해본 적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역량 수준을 얘기해 주고 근데 내가 실제 어떤 계약에 대한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진행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계약은 어떤 법이나 노무에 대한 이해 그다음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 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들을 하고 있다까지 한다면 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냥 어쨌든 예를 갖고 쓰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런 흐름이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는 용도로 지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하여 기존의 것을 개선하고자 시도한 경험에 대해 아래 항목에 따라 작성해 달라고 했고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상황과 이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과정과 기존 방식과의 차별점이 무엇이었는지 작성해 달라고 했고 해당 시도의 결과와 주의 반응 및 평가가 어땠는지 작성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 항목은 앞선 다른 발전 공기업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항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 거기에 지원하셨던 분들은 그거 갖다가 글자 수만 약간 조정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 항목은. 어쨌든 작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잘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 아이디어나 혹은 절차가 기존 것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즉 효율이냐, 뭐 효과냐, 안정이냐, 안전이냐, 뭐 성과냐 등의 측면에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잘 작성해 주시고 또한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보여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존의 것을 개선하고자 시도한 걸 왜 했는지에 대해서 잘 써 주셔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기왕이면 저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했던 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 가 볼게요. 동료 혹은 주위 사람과의 협업 과정에서 원만한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아래 항목에 따라 작성해 달라고 했고요. 협업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 차이를 보였던 견해는 어떤 게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작성해 달라고 했고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은 팀이나 조직에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추진했던 소재를 일단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소재를 먼저 선택하시고 주제 선정 목표를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명의 팀원들이 있고 팀원들끼리 어떤 주제 선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거나 혹은 주제는 선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진행 방법이나 진행 과정상에서의 어떤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이때 본인의 직접적인 어떤 의견이 있었고 다른 팀원의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인 의견 차이의 대상자였던 소재를 갖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꼭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내가 설득했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통상 설득은 어떤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나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설득했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설득을 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이 낸 의견의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으면 당연히 더 거기에 맞춰서 포인트를 갖고 설득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잘 나올 수 있게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한국남부발전 인턴 자기소개서 4개 항목에 대해서 작성법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작성하시면서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영상에 정보란 있잖아요. 거기 확인해 주시면 나와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영상이 한국남부발전 체험형 인턴 합격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셨으면 꼭 제발 구독,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